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수익환원법 간단 하나, 아파트 매수는 감으로 그러다 망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팅 수익환원 기준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기준 가격은 4% 플러스 0.05% 곱하기 준공후 연수분의 월세 곱하기 12 플러스 보증금인데, 요것은 서울 중심부 아파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 0.05%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5% 플러스 또는 6% 플러스로 가야 되는 지역도 있겠지요. 요 4% 플러스 0.05%는 서울 중심부 아파트 기준. 10억 새 아파트 보증금 없다면 1년에 4천 정도 월세는 받아야 정상이라는 수식의 의미입니다. 월세가 한 33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10억이면 월세 330 정도 최소한 그런 산식입니다. 요 수식이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데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예전부터 임대 놓고 하셨던 분들은 전통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했죠. 그러니까 10억 부동산 이렇게 살 때 월세 400 정도는 나와야 정상인 거죠. 10억이면 월세 400, 1억이면 40, 20억이면 800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부동산이 월세 400이면은 세전 수익률이 4.8%죠. 4.8%도 사실 대단한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유지관리비, 월세 복비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 4.8%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임대소득세가,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향후에는 보유세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급냉하고 있어서 보유세를 풀어주고 종부세를 완화하고 있죠. 그러나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봤을 때 보유세가 대한민국은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유세가 좀 더 올라가면은 수익률 4.8%, 형편없는 수익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가 지속되는 여건 하에서 저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었는데, 기대 임대 수익률이 제가 봤을 때 4.8% 정도는 나와야 정상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10억 부동산 사면은 월세 400은 받아야 정상이죠. 요게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오피스 요런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살 이유가 단 1도 없죠. 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데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주로 나오는 반대 의견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부동산은 고정된 그릇이다. 다른 투자는 원금을 날리기도 하지만 부동산에 돈을 담아두면 어디로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파킹 기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정기예금 통장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분산해서 정기예금 들어 놓으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죠. 원금도 보장되고. 그래서 부동산은 고정된 그릇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원금 보존하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죠. 마음속으로는 아파트 사서 2배, 3배 노리고 투자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와야지 투자를 하는 것이지 파킹 기능으로 투자를 한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땅값은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값은 오르고 건물값은 내려가고, 그래서 순수한 토지, 순수한 땅을 사면은 투자로서 가치가 있죠. 땅값이 계속 올라주고 유지관리비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땅값은 오릅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다르죠.
아파트는 건물이 주된 물건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파트가 부동산처럼 순수한 땅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은 비정상입니다. 지금 집단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한마디로 똥입니다. 똥. 그러니까 땅이 공유지분 초소형 평수 땅이라서 반쪽짜리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에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나중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땅값은 오른다. 그러면 아파트 사면 안 되죠. 순수한 땅을 사야 됩니다. 요까지는 요런 의견들은 말도 안 되는 반대 의견이라고 보여지는데 요 마지막 의견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요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반박할 여지가 좀 없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은 정부가 부동산 부자 편이다. 이 이야기는 전세제도 절대로 없애지 않는다. 전세제도가 살아있으면 유동성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카지노판이 유지가 되는 거죠. 아파트 카지노판이 유지가 돼서 한 채 받고 두 채 더, 두 채 받고 네 채 더 이렇게 묻지마 투자도 성공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요 이야기는 아파트로 내수 부양하기에 결국은 나중에 시절이 또 변하면 전체적인 어떤 금리라든가 시절이 변하면 시국이 변하면 결국 향후에 많이 올린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인구 절벽은 후손들 문제고 국회의원들은 나이 먹어가고 시한부죠. 시한부. 선거에서 떨어지면은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 대한민국은 노인들의 나라죠. 점점 연령대가 늙어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빡짝빡짝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표밭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 부동산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국가가 망하든 말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전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기에 그러면 아파트 앞으로도 또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수조의 물높이에 비례하는 거죠. 이 수조의 물높이는 지금은 전세이기 때문에 이 수조의 물높이가 유동성을 들어 부어버리면 물을 그냥 확 부어버리면 국가 차원에서 유동성을 크게 공급하면은 확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카지노 장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카지노 도박하듯이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남기는 장이 다음에 미래에 또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전히 유동성은 넘치고 상황 봐서 정부가 돈을 풀어주면 쉽게 또 올라갑니다. 월세 수익률 별로 안 좋아도 유동성으로 움직여버리면 올라가죠. 그런데 요 수조의 그 물높이가 전세하고 연동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 거의 모든 나라가 월세 기준으로 매매가가 형성되죠. 수익률 몇 프로. 그러면 매매 가격 얼마. 월세하고 매매 가격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크게 국가에서 주택 가격으로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토건 그리고 건설사 연합해서 가격 들어 올리고 분양가 올리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월세가 빤하기 때문에. 전세가 없고 월세만 있다면 그 이야기는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주택은 실거주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실거주 시장이고 월세를 베이스로 매매가가 형성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택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할 겁니다. 특히 아파트가 올라가는 가격이 시간 갈수록 올라가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죠. 그래서 GDP 월세만 남으면 결국에는 GDP하고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형성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1인당 GDP하고 미국의 1인당 GDP하고 2배가 차이 납니다. 2배. 미국 국민들이 2배를 더 버는데 주택 가격은 미국보다 한국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미국 집값의 50% 정도 수준이 대한민국 집값이 되는 것이 맞죠. 소득 기준으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수익환원법, 월세를 베이스로 해서 계산한 수익환원법으로 물건을 판단해서 그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이유가 요거죠. 조금 정리를 하면은 3번 한국 아파트 가치평가 어려운 이유. 월세만 있으면 너무너무 쉽죠. 누구나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시장이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되어버렸죠. 정부가 아파트 가격 떨어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해버리면 아파트 올라가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시장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죠.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에 수익환원법 간단 하나, 아파트 매수는 감으로 하다가 망한다고 했는데 4번 수익환원법 미적용하면 망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망하는 거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전세가 사라지는 경우, 카지노처럼 유동성으로 투자한 사람들 전세가 사라지면은 완전 쫄딱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 적용하지 않고 감으로 아파트 매수하다가 개인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투자가 답입니다. 가치투자, 그것은 수익환원법으로 월세에 비례해서 매매가를 결정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맞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번 또한 망하기 때문입니다. 2번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전세 제도를 유지하고 아파트로 포카치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고점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인구 절벽으로 어느 순간 해외 자본 싹 빠져나가고 대한민국 인구 절벽으로 국가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파트로 포카치다가 잠시 놀아주다가 국가에서 놀라고 했으니까 국민은 아파트로 포카 쳐야 됩니다. 포카 신나게 쳐서 돈을 따서 그 돈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카지노 바꾸는 거죠. 한반도 카지노에서 미국으로 가도 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베트남 같은 나라로 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신 못 차리고 전세제도 유지한다면, 그래서 수익환원법 미적용하면은 이래나 저래나 망합니다. 망하는데 대처 방법은 좀 다르죠. 전세가 사라지면은 수익환원법 적용하지 않고 투자한 사람들 완전히 망하는 거고, 그리고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로 포카치다가 한국을 떠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수익환원법 미적용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